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 큰 힘이 됩니다. 어제 또 한 분이 구독해 주셔서 715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한 분씩만 더 구독해 주시면은 금년 말까지 1000명 구독자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벌써 24일 일요일 주일 아침 새벽 5시 45분입니다. 127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의 명시 진달래꽃 시 암송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황도 없고 간추린 뉴스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3월 어제 우면산을 RT12 동기들하고 38명이 등반을 하고 왔는데 진달래꽃이 이제 막 피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감상하시고, 오늘 제목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세상을 구하는 리더십 말씀드리고 금융맹 탈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5월 17일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와 금융과 삶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는 인문학도 같이 하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고요, 우정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영원한 명시, 또 5천만이 다 애송하는 명시, 서울 김서울 선생님의 진달래꽃 암송과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송하고 다음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한아름 따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김서월 선생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3세의 짧은 인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시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오리이다. 이 뜻은 해설하면 체념을 통한 이별의 정한, 즉 이별을 노래하는 구절이고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나님 따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이 구절의 해설은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닌 축복이랍니다. 전 세계 인류사에 이런 시가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의 정서입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이 구절의 해설은 원망을 극복한
희생적인 사랑이랍니다. 즉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자, 희생. 원망을 극복한 희생적인 사랑. 이게 한국의 정한입니다. 정서입니다. 마지막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이 절의 해설은 이별의 정한을 또 극복한 극복이랍니다. 이 짧은 시 중에 이별과 축복과 희생과 이 극복에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별, 축복, 희생, 극복 꼭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같은 분 시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항상 자식들 도에게 나갈 때 이별하시고 항상 축복에 기도해 주셨고 항상 말없이 희생하셨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혼자서 아버님을 당신 48살에 떠나시고 극복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찌 저 혼자 저희 어머님만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더욱 위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3월에 주일에 교회도 가시고요. 산에도 가시고요.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제목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세상을 구하는 리더십. 지금 한참 4월 10일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한번 의미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자 퇴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궁지에 몰린 히틀러는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파리를 초토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는 앵발드 기념관에 2톤의 폭약을, 유서 깊은 노트르담 사원에 3톤의 폭약을,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 곳곳의 유명한 유적들마다 각종 폭파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독일 총통 히틀러는 파리 주둔 군사령관 디트리 콜티츠 1894년에서 1966년 중장에게 파리가 연합군에 점령되면 후퇴할 때 파리의 모든 기념물 및 주요 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폭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파리에 있는 호텔 무리스는 매우 유서 깊은 호텔이다. 1944년 8월 독일 점령 당시 독일의 파리 사령부였던 곳으로서 그 당시 이곳을 지키고 있던 콜티츠는 히틀러부터 파리를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그는 명령을 어긴 채 이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다. 1944년 8월 25일 히틀러는 파리를 불태워버리라는 자기 명령을 재촉하면서 곁에 있던 알프레드 요들 장군에게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요들 장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대답이 없었다. 파리 점령관 콜티츠 장군이 히틀러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유적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생각을 하니 인류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짓는 것 같아 콜티츠는 도저히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히틀러보다는 하늘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결심을 굳힌 콜티츠는 중립국 스웨덴의 총영사 너르디링크를 은밀히 불렀다. 그리고 너르드리크에게 독일 군 폭파 스위치를 올리기 직전에 연합군이 파리를 공격하도록 하시오 라고 부탁했다. 연합군이 파리를 향해 진격해오자 콜티츠 부하가 집무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다. 장군님, 연합군이 곧 파리에 들어 닥칠 것입니다. 파리의 모든 문화재와 건물을 파괴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폭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콜티츠 장군은 부하의 말을 뒤로 한 채 심각한 얼굴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도시를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세미한 하늘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자기 말 한마디면 노트르담, 노브르 콩코르드 등 온갖 유산이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라는 것을 예수를 사랑하던 콜티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늘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리더인 콜티츠에게 애타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설득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히틀러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요 라고 말했다. 아내와 전화를 끝으로 콜티츠는 연합군에 의해 포로 신세가 된다. 맨 먼저 호텔로 뛰어든 것은 프랑스군의 칼세 중이었다. 그는 노비에 들어서자마자 기관 단총으로 히틀러의 초상을 향해 갈게 됐다. 한참 총을 난사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호간들에게 둘러싸인 콜티츠가 보였다. 콜티츠는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순순히 그 손에 권총을 내놓았다. 파리 전체를 파괴하라는 추상 같은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파리를 구한 그였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냉담했다. 과격한 군중은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내뱉고 돌을 던지고 머리를 낚아채어 마구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예수님을 그때 군중들 한 것도 같네요. 그러나 콜티츠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콜티츠 중장은 히틀러에겐 배신자가 될지언정 인류 배신자가 될 수는
없다라며 파리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령에 불복종을 한 것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전범으로 징역을 살았으나 파리를 지킨 공로가 인정되어 2년 만에 복역했다. 2년만 복역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21년이 흐른 1966년 여름, 콜티츠가 독일의 바덴에서 눈을 감았을 때 무덤 앞에는 파리를 구하기 위한 그 노력에 뒤늦게 감사하며 꽃을 바치려는 파리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루이 16세 궁전, 개선문 등 고적들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 파리. 이처럼 파리가 역사와 전통에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까지는 히틀러의 반인륜적, 반문명적 명령을 거부하고 파리를 지켜낸 콜티츠의 용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콜티츠는 끝내 폭파 단추를 누리지 않았다. 히틀러에 대한 명령 불복종으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인류 값진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파리를 파괴할 수는 없다는 소신으로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다. 콜티츠는 상황의 논리보다는 변치 않는 양심의 소리를 따른 유인이다. 그의 소신 있는 판단 덕분에 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폭격으로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여전히 찬란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콜티츠는 적국이었던 프랑스 국민들의 감사를 받으며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될 때 순간 눈앞에 닥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좋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진정한 지성을 갖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멸망 직전의 독일과 모든 독일 군인들에게는 한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콜티츠에게도 역시 참담한 미래에만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수많은 전범자들과 함께 그의 앞에는 무서운 전범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예술을 사랑하고 인류가 쌓아놓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온 지성을 갖춘 콜티츠에게는 인류 문화재와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파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콜티츠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둔갑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절대적인 독재자 히틀러도 그의 신복 부하가 가진 예술과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리더십이란 사람들에게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처럼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희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하늘의 뜻과 능력을 찾고
따르며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생산도구와 생활용품 등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힘이 되고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 외에 인문학, 사회학, 예술, 음악, 종교, 신앙 등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끝.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세상을 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올바름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양심을 지키는 것,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불타는 파리는 불타는가? 이 마지막 그 세상을 구하는 리더자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절박한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한국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르고를 제작하여 특허증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원 금융문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금융문명 탈출하면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을 사랑해 주십시오. 제 부족한 이 70대 중반의 저의 간절한 호소와 간절한 이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에 전해 주십시오. 어제도 얘가 2차 들어가는 동네 식당에서 와이프와 큰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다가 또 대표를 불러놓고 금융문명 탈출해서 또 한참 설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귀한 얘기를 그렇게 그냥 듣기는 듣는데 흘려버립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것, 즉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서 사치하고 남들한테 잘난 척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정남출 TV 정남출 씨가 정남출 방송자가 주식으로 장기 투자해서 부자가 된 모습을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와 저희 딸과 며느리와 사위와 조카들과 저희 손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첫째 목적이고요. 또한 내 주위 모든 친구들과 모든 주위 분들에게 나아가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가? 즉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락은 짧고 상승 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정도로 강조한 복리라면은 우리들은 귀담아 듣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 워렌 버핏이 선물하는 복리라는 책을 쓴 임재원, 우영포, 임범준 씨. 그 책의 요약은 1965년 버크셔에서 설립될 때 1천만 원만 투자 주십시오 했더니 한국의 어느 기업인이 투자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업에 전념하니라 깜바 잊었답니다. 1965년이면 저도 청년 때인데 10대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제 막 잘 살아봐서 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1965년이면 1000불이나 되는 거 뭐겠습니다. 아마 1000불이 뭐예요? 1000불이 안 됐죠. 그 가난한 한국인이 어떻게 워렌 버핏을 다 알아보고 돈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그때 주식이란 걸 잘 모를 때입니다. 그 후 43년이 지난 2008년 깜빡했던 그 주식 잔고 증명을 띄워봤더니 1000만 원이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0 4.6% 복리로 매년 21.3%의 폭발력으로 401억. 그분이 아마 평생 사업에서 돈 번 것보다도 많았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것이 복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정남철 가문에 1조를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해서 안 되면은 제 자식 때 안 되면은 손자 때까지 가면은 1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채하고 뭐 낭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정남철 집안처럼 장기 투자하고 검소하게 살면 다 부자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경주 초보자의 가훈을 항상 암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비단 옷을 입지 마라. 얼마나 한국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는 재벌 며느리가 샤넬백이 아니라 비단 옷도 못 입고 무명 옷을 입었습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가장 요즘 존경받는 가문 발렌베리 가문은 존재하되 드러내지 마라. 거기는 지금도 재봉틀을 갖다 놓고 옷을 키워 입는다 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 가족, 친척은 새 옷을 입었네 그 말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소하고 소박하고 거기에 아름다움과 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검소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2022년 11월 26일부터는 1,000원부터 소수점 이하 투자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모든 주식을 조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폭락은 짧고 상승 길다. 2차 대전 후에 78년 동안에 18번 하락했고요. 개월수는
11개월, 그 후에 상승은 3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숨 쉬는 일 외에는 돈 없이 내 손에 들어올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삶에서 중요합니다. 첫 돌 100만 원만 주니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시 5부자 된다. 연 10%로 100만 원이 60세 후 100세 복리 폭발로 163자가 됩니다. 투자 원칙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무엇입니까? 우량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입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 우량 조직의 대장주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크셔, LI, 릴리, TSMC, 테슬라 평균 3월 15일까지 17% 상승입니다. 저는 매년 15% 상승을 기대합니다. 15%만 돼도요, 100만 원 첫 돌에 투자하면 60세 40억, 100세 1조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정남출 TV가 듣는 말씀 첫째,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기술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우량 주식을 잘 골라서, 즉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우리 서민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20종목에 고르게 분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시면 자본가요, 주인요, 사업가가 되시고 동업하시는 겁니다. 급히 서둘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마주 쫓아다니고 알지도 모르는 주식에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봉사 문고리 잡기로. 빚내서 투자하면 필경, 폐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끼고 전략한 돈으로 단 1,000원부터라도 한 주, 두 주 꾸준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투자하시면 누구나 경제적인 여유로운 행복한 투자,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 이 아름다운 3월에 새싹이 돋고 꽃피는 3월에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